저 여자 좀 치우라니까요. 부식 담당이 왜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 한마디에 사단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대한민국 여군 최초 3스타 사단장이었습니다. 소령은 그녀를 모른 척했고 간부들은 묵인했고 병사들은 두려움 속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대 곳곳에서 벌어지던 부식 횡령, 여군 차별, 인권 침해의 진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급이 뒤집히고 군대가 뒤집히는 날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영천 제32사단. 군기를 잡기로 악명 높은 부대지만 요즘은 여군 3스타가 온다는 말에 사단 전체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날카로운 가을바람이 막사 사이를 휘몰아치던 날 깔끔한 군복 차림의 나윤정 중장이 사단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53세, 육사 43기,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사단장이자 강직함과 인간미로 유명한 진짜 군인이었죠. 중장님 환영합니다. 참모장 유재혁 준장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둘은 과거 육사 동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습니다. 윤정은 정문에서 바라본 사단의 풍경을 천천히 눈에 담았어요. 가지런히 정렬된 막사들, 군기가 펄럭이는 연병장, 그리고 어딘가 경직된 병사들의 표정. 30년 만에 다시 돌아왔네요, 영천에. 윤정이 말했어요. 달라진 게 많을 겁니다. 유재혁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부임 첫날부터 환영은커녕 사단 내에는 은근한 냉소와 거부감이 흘렀어요. 참모실을 지나는 동안 윤정은 여러 시선을 느꼈습니다. 궁금증, 의아함 그리고 반감. 3스타면 뭐합니까? 계급만 높지 군대는 남자들 세상입니다. 작전장교 이성훈 소령의 뒷말이 복도에 살짝 새어나왔어요. 윤정은 그 말을 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그런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한 윤정은 창가에 서서 연병장을 바라봤어요. 아침 구보를 하는 병사들, 그 뒤로 느릿느릿 따라오는 여군소대,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윤정은 병사 식당으로 향했어요. 간부 식당이 따로 있었지만 윤정의 원칙은 달랐습니다. 중장님, 간부 식당이. 부관이 말을 꺼냈어요. 병사들이 먹는 밥이 어떤지 알아야죠. 윤정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겼어요. 윤정은 배식대에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앞에 선 병사가 뒤돌아보다가 놀라 경례를 붙였어요. 편하게 해요. 밥 먹는데 무슨 경례예요. 윤정은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주변 테이블은 슬그머니 비어갔어요. 하지만 한 여군 하사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중장님, 윤솔 하사입니다. 앉아요, 하사. 둘은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윤솔의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기색이 있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은 직접 막사 순찰을 돌며 병사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딘가 어색하고 낯선 분위기. 윤정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이 부대에는 뿌리 깊은 차별과 방관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요. 저녁 브리핑, 참모들의 보고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윤정은 느꼈습니다. 표면 아래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작전 참모, 여군 배치 현황과 근무 환경 보고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성훈 소령의 표정이 굳었어요. 알겠습니다, 중장님.
회의가 끝나고 윤정은 홀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연병장, 군데군데 켜진 막사의 불빛. 30년 전 자신이 소위로 처음 부임했던 그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어요. 달라진 게 없네. 윤정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사단장 관사로 돌아가는 길에 윤정은 여군 막사 앞을 지났어요. 불빛 하나 없는 창문들 사이로 한 곳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윤정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이 부대에는 크게 잘못된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파헤칠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이튿날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나윤정 중장은 평상복 차림으로 사단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계급장도 명찰도 없는 단순한 민간인 복장이었죠. 사람들이 가면을 벗는 시간은 새벽이니까. 윤정은 생각했어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후두둑 떨어지는 빗방울을 맞으며 윤정은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우연히 불빛이 새어나오는 부식창고를 발견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몇몇 병사들이 식자재를 분류하고 있었어요. 윤정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야, 이거 뺄 거야. 간부 회식에 쓸 거래. 한 병사가 고급 소고기 상자를 따로 분류했어요. 또요? 지난주에도 했는데. 다른 병사가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윤정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성훈 소령이었습니다. 병장, 분류 다 됐습니까? 이성훈이 물었어요. 네, 소령님. 특별 품목도 다 챙겼습니다. 이성훈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한쪽에 서 있는 윤정을 발견했어요. 민간인 옷차림의 윤정을 알아보지 못한 이성훈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병사들 다 일하는데 저 여자 좀 치우라니까요. 왜 민간인이 식자재 옆에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부식 담당 상병이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중얼거렸어요. 사단장님인데요. 정적?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성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제야 자신이 누구에게 말했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웃었어요. 따뜻하고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괜찮아요. 민간인처럼 보였으니 당연한 실수죠.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더 이상의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온 윤정은 비에 젖은 얼굴을 손으로 닦았어요. 빗물인지 다른 무언가인지는 그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윤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봤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오후 3시 사단 전체에 긴급 지휘관 회의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회의실에 간부들이 속속 모여들었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훈 소령이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윤정이 회의실에 들어오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에 올라 자리에 섰어요. 방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한 가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윤정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계급이란 무엇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계급을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라고요. 윤정은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부대에서 계급은 책임의 기준입니다. 누구든 군복을 입은 이상 사람 위에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책임의 무게만 다를 뿐입니다.
윤정의 시선이 이성훈에게 멈췄어요. 하지만 그를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장교든 사병이든 우리는 모두 같은 국가를 위해 봉사합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군대는 적과 싸우기 전에 무너집니다. 윤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부터 저는 불시 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직접 현장을 살피고 병사들과 대화하겠습니다. 숨기는 것보다 드러내는 것이 더 나은 길임을 모두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성훈 소령? 네, 중장님. 이성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 6시 제 사무실로 오세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님.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난 후 참모장 유재혁 준장이 윤정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뭔가 문제라도 있습니까? 소령을 불러서요. 윤정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부대 운영에 대해 조언을 구하려고요. 뛰어난 작전 장교라고 들었으니까요. 유재혁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윤정을 바라봤어요. 그는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군요. 중장님 재량이니까요. 그날 저녁 이성훈 소령은 간부 숙소에서 술병을 들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술을 한 모금 마시려다 갑자기 병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끝이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참모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네, 준장님. 이성훈, 어떻게 된 거야? 첫날부터 여장군 눈밖에 나다니. 제가 실수했습니다. 민간인 옷을 입으셔서 몰랐어요. 유재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잘 들어. 그녀가 뭘 캐내려 하든 절대 불리한 말하지 마. 우리 둘 다 끝장이야, 알겠어? 이성훈은 침을 삼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성훈은 술병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병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술을 끊었어요. 하지만 그의 오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위험한 형태로 변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의 사무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소령님. 아침 6시 이성훈 소령은 정확히 시간을 맞춰 나윤정 중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소령님. 윤정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아침 해가 사무실 안으로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이성훈을 마주했습니다. 앉으세요. 이성훈은 의자에 앉았어요. 그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이를 숨기려 무릎 위에 단단히 올려놓았습니다. 소령님, 저는 당신을 징계하지 않을 겁니다. 이성훈의 눈이 커졌어요. 어제 일은 단순한 실수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궁금한 건 다른 문제입니다. 윤정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펼쳤어요. 부식관리 현황표를 보니 최근 3개월간 육류와 과일 발주량이 전년 대비 25% 증가했더군요. 그런데 급식 인원은 변함이 없고요. 이성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통계 오류일 겁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윤정은 이성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군대는 남자들의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세상이죠. 이성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가보세요. 사무실을 나온 이성훈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식 관련해서요. 그날부터 윤정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어요.
아침 점호에 직접 참석하고 훈련 현장을 불시에 방문했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며칠 후 윤정은 병영 내 생활실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여군 막사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병사들은 침대 앞에 일렬로 서서 경례를 했어요. 윤정은 천천히 생활관을 둘러보며 병사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한 여군 병사의 팔에 난 자국을 보게 됐어요. 하사, 팔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윤솔 하사였습니다. 그녀는 팔을 재빨리 소매로 가렸어요. 부딪혔습니다. 그 짧은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낀 윤정은 더 묻고 싶었지만 윤솔의 떨리는 눈빛을 보고 더는 추궁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조심하세요. 점검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윤정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병사들의 눈빛, 조심스러운 말투, 그리고 윤솔 하사의 팔에 난 자국. 그날 밤 윤정은 관사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으로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없음. 제목 도와주세요.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 이메일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장님께 여군은 사람도 아닙니다. 작업은 2배, 휴식은 반으로 줄었고 반항하면 인사기록으로 보복당합니다. 식자재를 빼돌려 간부들의 회식비로 쓰입니다. 적발된 병사는 침묵하라는 강요를 받습니다. 이성훈 소령, 그가 핵심입니다.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 장교 클럽 뒤편을 지켜보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윤정은 말없이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가 어둠 속에 잠긴 사단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암행 감찰을 시작하기로.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참모장 유재혁을 불렀어요. 감찰반 명단을 주세요. 직접 선별하고 싶습니다. 유재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갑자기 감찰이라.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윤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기 감찰이죠. 새 사단장으로서 부대 상태를 파악해야 하니까요. 유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오늘 오후까지 명단 올리겠습니다. 유재혁이 나가고 나서 윤정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본부에 있는 박 대령과 연결해 주세요.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됐어요. 박 대령? 윤정입니다. 개인적으로 부탁할 게 있어요. 당신이 신뢰하는 감찰 요원들을 보내주세요. 공식적인 요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전화를 끊은 윤정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육사 시절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젊은 윤정과 유재혁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웃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재혁아. 윤정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오후 윤정은 다시 여군 막사를 찾았습니다. 윤솔 하사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하지만 생활관에 도착했을 때 의무대장이 급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의무대장님, 무슨 일이에요? 의무대장은 놀란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봤어요. 중장님, 윤솔 하사가 쓰러졌습니다. 지금 의무실로 이송 중입니다. 윤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목에 자상이 있었습니다. 윤정은 즉시 의무실로 향했어요. 도착했을 때 윤솔은 이미 응급 처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윤솔의 모습에 윤정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은 상처입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커서 후송이 필요합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의무실을 나오는 윤정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어요. 중장님, 돌아보니 이성훈 소령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윤솔 하사는 예전에도 정서 불안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사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윤정은 이성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런가요? 그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내일 아침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성훈이 떠난 후 윤정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됐고 그 중심에 이성훈이 있다는 확신. 하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녀의 움직임이 이미 누군가에 의해 내부 유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나윤정 중장의 사무실에는 낯선 2명의 장교가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40살쯤 되어 보이는 강인한 인상의 여성 소령, 다른 한 명은 30 중반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성 대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와주셔서요. 윤정이 말했어요. 박 대령님의 지시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령이 대답했습니다. 윤정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 사단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부식 횡령, 여군 차별, 그리고 어제는 한 여군 하사가 자해 시도로 후송됐습니다. 두 장교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비공식 감찰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행동은 은밀하게, 보고는 저에게만 해주세요. 그들이 떠난 후 이성훈 소령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중장님, 윤솔 하사의 인사기록입니다. 윤정은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정말로 정서 불안 증세라는 기록이 있었어요. 하지만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바로 3주 전에 추가된 기록이었어요. 이 기록, 최근에 추가됐네요? 이성훈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지난달 정기평가 때 발견된 사항입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커졌어요. 윤솔 하사가 이메일을 보낸 이후에 기록이 변경된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령님. 가보세요. 감찰이 시작되자 사단 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병사들은 입을 다물기 시작했고 간부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윤정은 윤솔 하사가 입원한 군병원을 찾았어요. 하지만 담당 의사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장님, 윤솔 하사는 오늘 아침 퇴원했습니다. 퇴원이요? 누가 데려갔습니까? 유재혁 준장님의 지시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들었습니다. 윤정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즉시 유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솔 하사가 어디 있지? 유재혁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심리 치료가 필요해 보여서 민간 정신과로 보냈습니다. 중장님께 보고 드릴 시간이 없어서 다음부터는 반드시 저에게 보고하세요. 참모장님. 전화를 끄는 윤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은 감찰 소령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어요. 중장님, 몇몇 병사들이 이야기하길 고발했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증언을 약속했던 병사들이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병장 김세우는 이전에 부식창고에서 윤정이 봤던 병사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식자재 횡령에 대해 증언하기로 했지만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그냥 다 오해였습니다. 소령님은 좋은 분입니다. 김세우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윤정은 미심쩍은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이대로는 진실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은 화요일 밤 10시 장교 클럽 뒤편을 감시하기로 했어요. 이메일에서 언급된 장소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윤정은 차 안에 앉아 클럽 뒷문을 지켜봤어요. 자정이 가까워질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실망과 함께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창고 3번으로 오세요. 지금.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윤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함정일 수도 있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창고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창고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대답 대신 그녀의 휴대폰에 또다시 문자가 왔어요. 이번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열자 윤정의 숨이 멎었어요. 군무이탈 미수, 계급 모독, 감찰권 남용 그녀에 대한 허위 고발 문건이었습니다. 국방부로 보낼 준비가 된 공문 형태였어요. 문자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감찰을 중단하세요. 아니면 이 문서가 내일 본부로 갑니다. 윤정은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이제 그녀 자신이 감찰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사단 내부에 손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창고를 나오는 윤정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유재혁 준장이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었어요. 계획대로 됐나? 네, 준장님. 사진을 보냈습니다. 전화 너머로 이성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좋아. 이제 그녀도 물러설 거야. 유재혁은 전화를 끊고 천천히 자신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과거 육사 시절 그와 윤정은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들은 다른 길을 걸었어요. 윤정은 정도를 걸었고 유재혁은 편리한 길을 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비공식 감찰반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했나요? 소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장님. 저희가 확인했던 증인들이 모두 말을 바꿨고 CCTV 영상도 삭제됐습니다. 윤정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어요. 훈련 중인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위가 물었어요. 윤정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공식 감찰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장교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중장님, 그러면 준장님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요. 그날 오후 윤정은 공식 감찰 명령서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녀의 사무실로 유재혁이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공식 감찰이라고요? 윤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부대 내 비리와 인권 침해 의혹이 있어 시작했습니다. 유재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당신, 나를 의심하는 겁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겁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유재혁은 책상을 내리쳤어요. 잘 들어, 윤정아. 너 혼자만 깨끗한 척하지 마. 우리 모두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어. 내가 정말 깨끗하다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어? 윤정은 고개를 들어 유재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재혁아,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유재혁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지만 곧 굳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감찰을 철회하지 않으면 내일 이 문서가 국방부로 갑니다. 내 경력은 끝이야.
그는 휴대폰으로 보냈던 그 문서의 출력본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윤정은 문서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현실을 알려주는 거지. 유재혁이 사무실을 나간 후 윤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본부 박 대령이었습니다. 윤정, 큰일 났어. 너에 대한 고발장이 본부로 왔어. 누가 먼저 움직인 것 같아.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끄는 윤정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번에는 정말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8시 사단 본부 회의실. 나윤정 중장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국방부에서 파견된 감사관 3명이 자리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윤정 중장님,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아시죠? 수석 감사관이 말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에 대한 고발건으로 오셨습니다. 정확합니다. 군무이탈 미수, 계급 모독, 감찰권 남용. 심각한 혐의들이죠. 윤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 사단 내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감찰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감사관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증거가 있으십니까? 윤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사라지고 증인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 없는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장님.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유재혁 준장과 이성훈 소령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어렸습니다. 감사관님, 저희가 준비한 추가 자료입니다. 유재혁이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윤정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이보다 치욕스러운 순간은 없었어요.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윤정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증거 없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반면 유재혁과 이성훈은 치밀하게 준비된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마침내 수석 감사관이 결론을 내렸어요. 현 상황에서는 윤정 중장님에 대한 잠정적 정직 처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공식 결정은 일주일 내로 내려질 겁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윤정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복도에서 유재혁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럴 필요 없었어, 윤정아. 내가 감찰을 철회했더라면. 윤정은 그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우리는 달라, 재혁아.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이성훈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윤정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의 사진들, 서류들, 그리고 30년간 모아온 기념품들. 그녀의 군 인생이 담긴 물건들이었어요. 그때 부관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중장님, 정리를 도와드릴까요? 윤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혼자 할게요. 부관이 나간 후 윤정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갑자기 흐릿해졌습니다.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군인으로 30년 이보다 치욕스러울 순 없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짐을 꾸렸습니다. 차분하게 하나씩.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사단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부대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여군 대기실에 들렀을 때 그녀는 벽에 적힌 낙서를 발견했습니다. 부식 여사. 누군가 윤정을 조롱하는 낙서를 해놓은 것이었어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유산이 될 것인가. 부식 여사라는 조롱. 대기실을 나오자
이성훈 소령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그는 윤정을 보고도 경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시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어요. 윤정은 대답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이성훈이 뒤에서 말을 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사단은 잘 운영될 겁니다. 여장군 없이도요. 윤정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이성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소령님, 군인은 계급이 아니라 마음가짐으로 판단됩니다. 당신은 별셋을 달아도 진짜 군인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이성훈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윤정은 이미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사단을 떠나는 윤정을 배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차에 올라탔어요. 운전석에 앉아 마지막으로 사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국방부 김 장관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윤정입니다. 윤정 중장, 정말 유감이요. 당신 같은 장교를 잃게 되어서. 윤정은 잠시 침묵했어요. 감사합니다, 장관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윤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사단의 건물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 싸움은 제가 끝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윤정은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녀가 떠나는 동안 사단의 깃발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그날 오후 이성훈 소령은 새로운 작전 참모보로 임명되었어요. 유재혁은 그를 직접 축하해 주었습니다. 잘했어, 이소령.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성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시간 윤정은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기차가 도착한 것은 저녁 6시였습니다. 고향역에 내린 윤정은 택시를 타고 부친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묘소에 도착한 윤정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녀의 아버지도 군인이었습니다. 육군 대령으로 정년 퇴임한 후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 나도 끝인가 봐요. 이젠 누가 나를 믿어줄까요? 윤정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너무 이상을 좇았나요? 석양이 묘비에 붉은 빛을 드리웠어요. 윤정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묘소 근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군화 소리였습니다. 분명한 군화 소리. 누구십니까? 윤정이 물었어요.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중장님, 중장님. 어둠 속에서 나타난 건 윤솔하사였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녀 뒤로는 저녁을 앞둔 병장 김세웅과 6명의 병사들이 서 있었어요. 윤솔하사? 나윤정 중장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병원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윤솔은 고개를 저었어요.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중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윤정은 그들을 바라봤어요.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왜 여기에? 김세훈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이대로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말하겠습니다. 다 증거 있습니다. 직접 녹음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윤정에게 건넸어요. 이게 뭔가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증거입니다.
윤솔이 대답했어요. 이성훈 소령의 회식 중 녹취와 제 진술 영상이 들어 있습니다. 윤정은 USB를 받아들었어요. 비현실적인 상황처럼 느껴졌습니다. 위험한 일인데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김세훈이 대답했어요. 저는 다음 주면 저녁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후임들도 똑같은 일을 겪을 겁니다. 그건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윤솔이 말을 이었어요. 중장님이 오시고 나서야 우리는 희망을 받습니다. 누군가 우리 편이 되어줄 거라는 희망을요. 윤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서 들어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위험해요. 일행은 근처 조용한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늦은 시간이라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안쪽 테이블에 앉았어요. 윤정은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파일은 녹음이었습니다. 이성훈 소령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여군은 감정 조절도 못합니다. 부식 창고나 지키게 하라니까요. 그리고 웃음소리. 유재혁 준장의 웃음소리였어요. 그래, 윤정이도 곧 그렇게 될 거야. 부식 여사로.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부식 횡령에 대한 대화, 여군 차별 지시, 그리고 윤정을 몰아내기 위한 계획까지. 다음 파일은 윤솔의 진술 영상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겪은 차별과 괴롭힘, 그리고 자해 시도에 이르게 된 과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성훈 소령이 저를 따로 불러 위협했습니다. 중장님께 말하면 인사 기록에 문제를 만들어 저녁 후 취업도 못하게 하겠다고요. 마지막 파일은 이성훈이 부식 창고에서 횡령한 물품 목록과 회식비 계좌 내역이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모은 거죠? 윤정이 놀라서 물었어요. 김세훈이 대답했습니다. 몇몇 병사들이 오래전부터 기록해왔습니다. 우리끼리 진실 기록단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이전에는 믿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윤정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것들로 충분할까요? 윤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연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제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USB를 안전하게 보관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전역하지 않은 분들은요. 김세훈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중장님께서 싸우신다면 저희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윤정의 눈에 결의가 깃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꽉 쥐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 제가 다시 싸울 수 있게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국방부 감사실이었어요. 오전 10시 그녀는 감사실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었다면 왜 처음부터 제출하지 않으셨죠? 감사실장이 물었어요. 윤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제가 사단을 떠난 후에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용기를 내서 저에게 가져온 거예요. 감사실장은 컴퓨터로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군요. 공식 조사가 필요합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한 절차를 밟아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증언한 병사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그들은 큰 용기를 냈습니다. 감사실을 나온 윤정은 바로 다음 목적지로 향했어요. 육사동문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여러 선후배들을 만났어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윤정아,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니 믿기 힘들구나. 은퇴한 한 장군이 말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군의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동문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어요. 많은 이들이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정은 군인권센터를 찾았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합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윤정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군요. 맞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은 호텔방에 묵으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어요.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김 장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윤정입니다. 윤정 중장, 감사실에서 보고받았소. 심각한 상황이군요. 네, 장관님. 공식 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될 겁니다. 유재혁 준장과 이성훈 소령은 즉시 직위해제될 거요. 윤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당신의 정직 처분은 철회하겠소. 즉시 복귀하도록. 전화를 끊은 윤정은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시작에 불과했지만 첫 승리였어요. 그녀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윤솔이었어요. 중장님, 뉴스 보셨나요?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정은 서둘러 TV를 켰어요. 화면에는 육군 첫 여성 사단장, 부대 내 비리 폭로라는 제목의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32사단에서 부식 횡령과 여군 차별 의혹이 제기돼 공식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정직 처분을 받았던 나윤정 중장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진실을 밝혔다고 합니다. 윤정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공개됐습니다. 그녀의 계급장이 아닌 진심과 정의가 군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의가 이길 차례입니다. 받는 사람 윤솔, 김세훈, 그리고 그날 밤 그녀를 찾아온 모든 용기 있는 병사들.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제32사단은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됐어요. 기자들이 사단 앞에 몰려들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부식여사 해시태그가 확산됐습니다. 처음에는 조롱의 의미였지만 점차 여군 인권과 군내 비리 척결의 상징으로 변해갔어요. 나윤정 중장은 복귀 명령을 받았지만 바로 사단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는 것. 일주일 후 국회 국방위 비공개 청문회가 열렸어요. 윤정은 직접 출석하여 증언을 했습니다. 청문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윤정 중장님, 이번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방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윤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저는 지난 9월 제32사단의 사단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부임 직후부터 부대 내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발견했어요. 부식 횡령, 여군 차별, 그리고 이에 대한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이 있었나요? 윤정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여군들은 동일한 계급의 남군보다 2배의 작업을 요구받았고 진급과 보직에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또한 불만을 제기하면 인사기록에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식 횡령은요? 병사들의 식사를 위한 고급 식자재가
간부들의 회식과 개인적 용도로 전용됐습니다. 이는 3년 이상 지속된 관행이었어요. 질문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윤정은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답했어요.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중장님, 군 생활 30년 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셨습니까? 윤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군대란 계급이 곧 책임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권력이면 그건 계급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제가 별을 3개 달고 있다면 그건 더 큰 책임을 의미해요.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는 책임 말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윤정의 말이 모두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윤정이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중장님, 유재혁 준장과는 어떤 관계셨습니까? 윤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육사 동기였습니다. 한때는 가까운 친구였어요. 왜 그가 중장님을 배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가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다른 길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시스템에 적응하는 길을요.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됐지만 윤정은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은 호텔방에서 TV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청문회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3스타 여군, 부식을 뒤집다. 한 방송사의 자극적인 제목이 화면을 채웠어요. 윤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은 항상 단순한 제목으로 복잡한 진실을 포장하려 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박 대령이 서 있었어요. 들어와요, 대령님. 박 대령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정, 소식 들었어? 유재혁이 자수했어. 윤정의 눈이 커졌어요. 자수라니?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 부식 횡령, 여군 차별 지시, 증거 인멸까지. 윤정은 자리에 앉았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박 대령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마도 내 청문회 증언을 보고 결심한 것 같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 그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윤정이 열어보니 편지였어요. 유재혁의 필체였습니다. 윤정에게 마지막까지 너를 실망시켜서 미안하다. 30년 전 우리는 같은 꿈을 꾸었지. 정의로운 군인이 되는 꿈을. 하지만 나는 어느 순간 그 꿈을 잃어버렸다. 출세와 권력이 더 중요해졌어. 너는 끝까지 그 꿈을 지켰구나. 부럽다. 이제 나는 내 선택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적어도 마지막에 옳은 일을 했으니까. 너의 오랜 친구, 재혁.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편지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는 항상 복잡한 사람이었어. 다음 날 아침 뉴스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유재혁 준장은 직무유기로 보직 해임됐고 이성훈 소령은 직권남용, 인권침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윤정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 장관이었습니다. 윤정 중장, 이제 사단으로 돌아갈 때가 됐소. 부대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소? 윤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장관님. 돌아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윤정은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솔이었어요. 중장님, 언제 돌아오십니까? 내일 돌아갈 거예요. 윤솔아사. 다행입니다. 사단이 많이 변했습니다.
중장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윤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여러분이 보고 싶어요. 이튿날 윤정은 사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문에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들은 일제히 경례를 했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그녀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 병사들이 열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존경의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사단 본부 앞에서 윤솔과 김세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장님 환영합니다. 윤솔이 경례를 붙였어요. 윤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아왔어요, 하사.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윤정은 벽에 적혀있던 부식여사 낙서가 지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대신 새로운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계급은 책임이다. 윤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녀가 한 말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놀라웠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윤정은 창가에 서서 훈련장을 바라봤어요. 남군과 여군이 함께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임시 참모장으로 부임한 박 대령이 들어왔어요. 윤정, 정말 해냈구나. 윤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해냈어요. 모두가 함께. 그날 저녁 윤정은 사단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병사들과 함께. 더 이상 어색함이나 긴장감은 없었습니다. 대신 존중과 신뢰가 가득한 분위기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윤정은 윤솔과 함께 나왔습니다. 하사는 꼭 준이까지 가. 누군가는 너 같은 병사들을 지켜줘야 하니까. 윤솔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중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예요. 식판 위 밥이 다 식어가도 그녀의 눈동자는 뜨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챕터 8 다시 군화를 묶으며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12월 제32사단은 전혀 다른 곳이 되어 있었어요. 나윤정 중장의 복귀 이후 부대 문화는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아침 5시 윤정은 여전히 일찍 일어나 사단을 돌아보는 습관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함께했어요. 그들은 새벽 순찰대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오늘은 무척 춥네요, 중장님. 신임 소위가 말했어요. 윤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군인에게 날씨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소위님. 그들은 웃으며 계속 걸었어요. 부대 곳곳을 돌아보며 문제는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부식 창고에 도착했을 때 윤정은 잠시 멈춰 섰어요. 이곳은 모든 것이 시작된 장소였습니다. 그날의 모욕적인 말, 그리고 그것이 촉발한 변화의 물결.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병사들이 경례를 했어요. 편하게 해요. 식자재 상태는 어떤가요? 한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중장님. 새로운 관리 시스템 덕분에 모든 것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복귀한 후 첫 번째로 시행한 것이 부식관리 시스템의 혁신이었습니다. 모든 입출고가 디지털로 기록되고 여러 병사들이 교차 확인하는 방식이었어요.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윤정은 사단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흰 눈이 내린 사단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많이 달라졌죠? 옆에 선박 대령이 말했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많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윤정은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전에는 국방부 감사 결과 보고회, 오후에는
여군 인권 향상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회는 예상대로 진행됐어요. 유재혁 준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제대를 선택했습니다. 이성훈 소령은 재판을 앞두고 있었어요. 다른 연루자들도 각자의 책임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보고회가 끝나고 윤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유재혁은 마지막에 모든 것을 자백했지만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윤솔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하사가 아니었어요. 중사로 진급했습니다. 중장님, 오후 토론회 준비가 다 됐습니다. 윤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중사님. 윤솔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뉴스 보셨나요? 어떤 뉴스요? 국방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윤정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윤정의 눈이 커졌어요. 윤정 프로젝트라고요? 윤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군 여성 인권 향상 및 비리 척결을 위한 종합 대책입니다. 중장님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어요. 윤정은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의 이름을 딴 프로젝트라니. 놀랍네요. 당연한 일입니다, 중장님. 선생님께서 변화의 시작점이 되셨으니까요. 윤솔이 나간 후 윤정은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군 생활 동안 그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받은 차별, 넘어야 했던 높은 벽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의 이름이 변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후 토론회는 사단 강당에서 열렸어요. 병사들과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윤정이 단상에 올라서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앉아주세요. 윤정은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군대 내 인권과 존중의 문화에 대해서요. 강당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이 사단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불신하고 두려워했어요. 계급은 책임이 아닌 권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윤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계급이 아닌 인간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남군과 여군의 구분이 아닌 동료로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이것이 진정한 군인의 자세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군복을 입는 이유입니다. 토론회는 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병사들과 간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윤정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김세훈의 저녁식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나 경례를 했어요. 윤정은 그들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병장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큰 용기를 보여주었어요. 김세훈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중장님. 윤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옳은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식사를 마친 후 윤정은 김세훈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 복무가 끝나가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김세훈이 말했어요. 무엇을 배웠나요, 병장님? 계급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인간성, 정의 그리고 용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깨달음이네요. 저녁 후에 어떤 계획이 있나요? 김세훈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중장님 같은 지휘관이 되고 싶어요. 윤정의 눈이 빛났어요. 훌륭한 선택입니다. 군대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새로운 정책 발표가 있는 날이었어요. 윤정 프로젝트의 공식 출범식이었습니다. 윤정은 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어깨에 놓인 세 개의 별, 그리고 가슴에 달린 훈장들. 그녀의 30년 군 생활이 담겨 있는 상징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윤정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제가 해냈어요. 사단을 떠나기 전 윤정은 마지막으로 식당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윤솔과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오늘 발표가 있죠? 윤솔이 물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부터 모든 부대에 윤정 프로젝트가 시행됩니다. 인권 감찰관이 파견되고 투명한 부대 운영 시스템이 도입될 거예요. 윤솔의 눈이 빛났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중장님. 윤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사는 꼭 준이까지 가. 누군가는 너 같은 병사들을 지켜줘야 하니까. 윤솔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장님. 약속드립니다. 식사를 마치고 윤정은 사단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그녀가 차에 오르려는 순간 병사들이 도열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경례를 했어요. 윤정은 깊은 감동을 느끼며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계급은 책임의 무게입니다. 묵묵히 버티는 이들 위에 올라선 자, 결코 그들을 짓밟아선 안 됩니다. 차가 사단을 떠나는 동안 윤정은 뒤를 돌아봤어요. 병사들이 여전히 서서 그녀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윤정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은 단지 3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모욕을 당했고 부대는 갈등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그 작은 순간이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국방부에 도착한 윤정은 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중장님, 윤정 프로젝트에 대한 소감이 어떠십니까? 윤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성취가 아닙니다.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모든 병사들, 그리고 변화를 지지해준 많은 분들의 공동 성취입니다.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윤정의 발걸음은 당당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뜨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어두워지고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어요.